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뉴스는 십니다. 확장판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간관계 모든 것을 살펴본다는 거는 욕심이고요. 사실 인간관계 모든 것, 심리 뭐 이런 거를 어떻게 3, 40분에 하겠습니까? 이따 이슈 오도독 시간에도 한 20분 밖에 시간이 없어요. 예, 교수님께서. 그래서 예, 지금부터 질문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슈 오도독에 넘어가서도 그 질문 가지고 할 거니까요. 그 손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손절, 인간관계에 있어서 손절을 좀 잘하는 편이세요? 교수님은? 저요? 뭐 예. 저도 잘 못하니까. 심리학자들은 원래 자기가 잘 못하는 걸 결격사유를 전공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손절이 왜 잘 안 될까? 네. 예, 사실은 계속 알고 지내던 사람을 안 만난다. 이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긴 하죠. 네, 네, 네. 그런데 예. 안 만난다와 만난다 예. 되게 이분법적 얘기죠. 아. 근데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 가운데 뭐 수십 개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를 좀 두기. 멀어진다. 예, 거리를 좀 두기. 아. 근데 그거는 좋은 관계 사이에서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리를 두는 거는? 네네. 예. 무슨 얘기냐면요. 부부라 하더라도 같은 이불 덮고 이렇게 자야만 또 정이 애틋하게 쌓이는 부부가 있지만 어떤 부부는요. 한쪽은 코를 심하게 골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굉장히 일찍 자는데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자요. 예. 이런 부부라면 좀 사이클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사이클이 다르죠. 네, 그렇다면 약간은 뭐 각방을 쓰지 않더라도 침대를 따로 쓴다든가. 근데 심지어는 각방을 쓰고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는 부부들도 있어요. 뭐냐면 사람마다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더 좋아지는 관계가 있고 약간 떨어져 있어야 더 좋은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얘기할 때 가까워, 멀어. 그렇구나. 너무 이분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도 완전히 절연하는 건데 네네. 그게 아니고 거리를 좀 뒀다가 나중에 또 생각이 달라지면 거리를 좁히고 네네. 뭐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 거리를 어느 정도 둬야 되는가를 예. 제대로 조절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가까운 사이야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쌓여서 폭발하면서 크게 실망하거나 크게 화나면 그때 손절이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오히려 인간관계를 망치게 되네요. 네네. 네. 특히 이제 한국 문화에서 손절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장점이 문제를 만들고 약점이 오히려 문제를 안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렇게 정이 많고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면서 가까워지고 심지어는 만나는 빈도도 조절이 안 되고 공유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굳이 공유하면서 갑자기 너무 가까워지니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라고 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취하는 입장과 내 입장이 달라지면서 싫어지고 악인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힘들어지는 관계가 되죠. 그럴 때 또 손절이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네네. 그 손절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관계에서 조금 좀 힘들다. 뭐 이 사람과 만나면 내가 힘들어진다. 뭐 감정적으로. 네네. 그래서 손절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힘들어지는 감정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이 만들어내는 100% 상대방에게만 기인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고요. 느끼는 감정이라서 주관적이군요. 철저히.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죠.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지도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힘들어하지? 그렇지. 예,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유형인가. 네. 예를 들자면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학교에서요. 그냥 저를 지나가면서 저는 좀 반갑게 인사를 좀 하는 스타일인데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스타일인데 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랬어요. 10년 동안 고개만 까딱거리세요. 그럼 제가 느끼는 감정은 불쾌감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예, 진짜.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무례한 거야? 혹은 뭐야 왜 고개만 까딱거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뭐야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호들갑스러워? 혹은 아니 뭘 만났는데 매일 보는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가 많아. 이럴 수 스타일이 있죠.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나 무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꽤 많은 문제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서로가 각자의 룰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년 동안 그분한테 같이 고개를 까딱거려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춘다기보다는 그 사람 방식을 한번 취해 본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관계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괜찮아진다는 건 아주 호전됐다는 뜻이 아니죠. 예.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나도 똑같이 대하니까. 네. 그게 그 정도의 거리였던 거네. 적정한 거리. 그렇죠. 우리 네. 사이에 적정한 거리.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싶은 거리보다 그 네. 사람이 저한테 두고 싶었던 거리가 조금 더 멀었던 건데 그거 이상하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관계가 뭐냐면 그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아.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다가 사이가 틀어지면 그거 네, 정말 네. 무서운 관계가 되죠. 가깝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 관계가 없어지면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네, 그렇죠. 네. 그 문펠리스라는 분은 달궁전 교수님 선절하고 싶은 사람이 자꾸 연락이 와요. 당분간 널 보고 싶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그 사람에게 말해도 될까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요. 왜냐하면 그런 말에 상대방은 더더욱 그 이유를 궁금해하니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해 납득을 시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골치 아프네. 네네. 그러니까 예.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감정의 이유를 얘기할 때는요. 그렇죠. 논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상대방을 오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거리두기. 거리두기가. 네, 그러니까 당분간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물론 정말 못 견딜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예. 덜 만나자. 횟수를 줄이자. 더 중요한 건 공유하는 것을 좀 줄이자. 만나더라도. 네, 이 공유한다라는 게 시간, 인맥,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요. 예. 항상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할 때는 그것보다 한 5개에서 6개의 더 세분화된 단계가 필요하다. 라고 그것보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1358님은 저는 40대 후반 아이 엄마인데요. 인간관계가 원래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수다 떨고 이야기하는 게 의미 없이 느껴져서 집에서 잘 안 나가는 편이고 깊은 인간관계도 맺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같이 하고 싶고 부럽고 그런데 한편으론 의미 없는 것 같고 저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런 분들 근데 그거 그냥 성격 아닌가요? 네, 그리고 뭐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저한테 주시는데요. 네. 그럼 저는 일단 저의 대답은 항상 네. 저도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 아니죠. 그럼요. 나만 네. 빼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만 봐도 기분 나쁘다가도 살짝. 그런데 사람들 안에서 대화하다가 내가 이걸 뭐하러 하고 있지? 이런 그렇지. 경우도 있고요. 항상 이런 감정은 우리가 1년에도 수십 번에서 뭐 100번도 가까이 느끼는 그런 기본적인 감정인데요. 그런데 이런 감정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건데 이런 감정이 유난히 상처가 되거나 이런 감정이 유난히 좀 나한테 아프게 다가올 때 예. 그럴 때가 언젠가를 보면 뭐 심리학 연구들도 그렇고 제가 직접 경험할 때도 그런데요. 내가 좀 많이 외로울 때예요. 이 외롭다라고 하는 거, 외롭다라고 하는 거는 다수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수 속에 있을 때 내가 이런 거 뭐하러 하고 있지라고 느끼게 만들 그런 걸 느낄 때 그걸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들고요. 외로울 때는. 네, 예.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외롭지 않아야 되는데 예. 외롭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주위에 몇 명 정도 있을 때 외롭지 않을 거라고 보통 많이 착각을 하죠. 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실제 사례를 보고 연구를 해봐도 느슨하게 가까운 아주 가까운 게 아니라 느슨하게 가까운 사람들이 주위에 그것도 다양하게 많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예. 그런 인간관계가 있을 때 오히려 덜 외로워요. 그렇군요. 외롭지 않습니다. 9588님은 저는 오지랖이 오히려 이분은 넓은 편이십니다. 오히려 넓거든요. 근데 결국 항상 상처받고 후회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접근을 하시는 그리고 굉장히 좀 프렌들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굉장히 호의적으로 뭔가를 베푸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상처받고 후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이. 그렇죠. 예. 오지랖과 훈수의 차이를 제가 이제 질문을 받을 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훈수는 가까운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해주는 거고요. 오지랖은 안 가까운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할 때 그게 오지랖이거든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예. 아직 친밀감 형성이 그 사람은 잘 안 돼 있는데 나만 형성돼 있거나 혹은 나는 친밀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줄 때 예. 상대방이 부담 느끼거나 아니 왜 나한테 굳이 이렇게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역으로 그래서 상처받으시는 게 오지랖이거든요. 그렇죠. 훈수나 필요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은 사람이 하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저 사람 옷매무새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하거든요. 예. 저 지난주에 지방에 내려가는데 KTX 안에서 네. 어떤 분이 제 옷매무새를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진짜? 네, 교수님 네. 알아보고? 네. 예. 근데 살짝 네. 굳이 만지기까지 하셔야 되나? 그건 좀. 예, 기술 그렇다. 좀 내리세요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네. 바로 잡으세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친밀감에 의해서 했죠. 근데 저는 아직 친밀감이 형성이 안 됐죠. 그분이랑. 네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이 가볍게 눈인사 하시고 네. 아이고 교수님 책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덕담 하시고 근데 요거 좀 만져드릴게요 하면 제가 덜 느꼈겠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조금 더 가벼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 오지랖이 훈수로 변해요. 도움으로 변하고요. 네. 선절보다는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쓰고 그 친밀감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친밀감이 있는지를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보면서 거리두기의 속도 그다음에 그 거리를 조절하는 것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이 간단히 되는군요. 네. 저는 장황하게 10분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MBTI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MBTI가 제가 지금 상당히 좀 재미있는 주제예요. 요새 저는 네. 최근에 몇 개월 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 저는 처음 알았어요. MBTI를 몇 개월 전에 해보고. 네네. 교수님 MBTI는 무엇입니까? 저는 다양하게 나오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다양하게 나옵니까? 그건 다양하게 나오는 게 당연해요. 저는 한 번밖에 안 해봐서. 네, 그렇죠. 저는 93년에 처음 해봤을 때 ISTJ로 나왔습니다. ISTJ로 네네네. 비슷한데. 93년에 예. ISTJ. 예. 그다음에 그 이후로 한 10번이 아니죠. 거의 20번 가까이 해봤죠. 그렇군요. 네네. ISTJ부터 ENTP까지 다양하게 나왔죠. ISTJ부터 ENTP까지 나옵니까? 네네. 근데 그게 T는 있네. 네, T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T만 안 변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F도 나온 적이 있고요. F도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ISFP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감성과 이건 로직 사이 아닙니까? 네. 예. 예전에 이제 최강영 기자님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 이제 MBTI는 알려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때 뭐 했죠? 그렇게 혈액형이 유행이었어요. 혈액형이 유행. 네네. 물론 혈액형보다 훨씬 근거 있는 게 MBTI인데. 그 조수진 의원이 했던 것도 유행이었어요. 네. 예. 네. 예. 사람 이름 가지고 네. 이렇게 궁합 맞춰.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 얼마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죠. 예. 그만큼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죠. 예. 자, 그런데 이제 MBTI는 일단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날 기분에 따라서도 그런 변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모든 심리 검사라는 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유한 속성을 짚어낸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생애 만족도 검사
예. 당신의 생애는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이런 검사를 할 때도요. 아, 그런 것도 있군요. 네, 여기 스튜디오 앞에 제가 10,000원짜리 떨어뜨려 놓고 들어오면서 주스면서 네. 생애 뭐지? 오 10,000원. 생애 만족도 점수가 올라가요. 그렇겠지. 네. 10,000원만 줘도. 네. 네. 근데 5만 원이나 옛날에 많이 쓰던 10만 원짜리 수표 있죠. 예. 그런 거 떨어뜨려 놓으면 예. 똑같이 죽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데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게 집중하지. 고액권이라서 누가 날 보지 않았나? 고민이 내가 이걸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그 생애 만족도 점수를 순간적으로 올리는 건 1,000원이나 500원. 아, 1,000원이나 500원. 예. 이제 이걸로부터 심지어는 부자가 굳이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연구까지도 가는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건 검사가 의외로 직전 상황에 혹은 오늘 기분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노력을 하는데요. 예.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MBTI가 자주 변한다? 뭐 사람마다 그럴 수 있죠. 자꾸 변합니다. 저도 많이 변했어요. 이런 분들 엄청 많거든요. 예. 근데 성격의 정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잘 변하지 않는 고유한 속성이에요. 그렇지. 네네네. 저도 이렇게 보면 10년 전에 그 취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들었던 최 기자님의 모습과 네. 지금의 모습 중에 굉장히 많이 변한 모습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모습도 저도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변한 것에. 그렇죠. 옛날에는 네. 왜 취재하시고 이런 그 방송에서 보면은 막 눈빛이 무섭죠.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 예, 막 예. 이런 거. 네. 잡았어. 뭐 이런 거. 와, 잘못한 사람은 저분한테 걸리면 죽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지금은 좀 이렇게 약간 왜 그 동네 아저씨 같은 약간 이런 눈빛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정치인들이 편하니까 실언을 자주 하시잖아. 너무 편하게 대해드리니까. 그렇군요. 예. 그런데 예. 정의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제가 말을 지난 1년 반 동안 시켜보면 예. 거기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성격은 잘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MBTI를 일단은 왜 변해? 그렇죠. 근데 MBTI를 성격 검사로 부르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네.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MBTI가 잘못된 검사라기보다는 예. 제가 주위에 있는 많은 심리학자분들과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다. 오남용되고 네. 있다. 안약을 눈에 넣으면 좋죠. 네. 안약이니까. 네. 근데 안약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MBTI는요. 꽤 괜찮은 나 지난 3, 4년 동안 어떻게 살았지 사회 속에서 어떤 카드로 어떤 얼굴로 살았지 이걸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괜찮은 검사예요. 지난 3, 4년 동안 네, 내가 네. 어떻게 살았지 굉장히 단기적이군요. 그렇죠. 이게 한 달, 두 달은 아니더라도 지난 3, 4년 정도면 뭐 꽤 가까운 과거죠. 그걸 보여주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신입사원들한테 입사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된 신입사원들한테 MBTI를 해보면 I가 많이 나와요. 인트로버트 그러니까 내향적이다.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요. 예. 이런 류의 문항에 예스를 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한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신입사원이 경청을 좀 해주셔야지. 할 말이 별로 없지. 네네. 예.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들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I가 많이 나와요. 위치상. 네. 근데 뭐 그 회사 전무님이나 네. 부사장님들한테 혹은 뭐 지금 뭐 KBS에 오신 지가 벌써 2년 맺으신 지 한참 되셨잖아요. 예. 이런 분들한테 예. 최 기자님한테 나는 이런 문항에 예스를 또 해야 정상이죠. 예. 나는 주도적으로 얘기하며 나는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 예. 그러면 E가 나오죠 또. 근데 나는 왜 I가 나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내 거짓말한 건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예. 기본적으로 아주 고유한 속성을 잡아내는 그런 문항에는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에서 30년 정도 MBTI를 꽤 많이 해봤잖아요. 예. I가 한 70%, 80% 가까이 나왔어요. 저도 아마 계속 내향으로는 나온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제가 뭐 굳이 심리학자의 촉을 발휘해서까지는 예. 아니지만 예. 최 기자님은 외향적인 분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 그렇죠. 네네. 사실은 막 사람을 적극적으로 막 전화를 하고 만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네. 저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전화를
거의 안 해요. 네, 네. 거의 안 해요. 그게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예. 사람을 싫어하거나 낯가린다고 보통 내향적인 성격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그건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그냥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하루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물리적 양 자체가 좀 적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양 이내에서는 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만나거나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굉장히 활발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양이 적죠. 그런데 그 반대급부에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니까 집중이 좋아지죠. 예. 그래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내향적인 분인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활발하게 사람을 잘 만나지? 그건 사회적 기술이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집중력이 좋은데 사람들과 만나서 뭐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티키타카를 하는 사회적 역량이나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아요. 그런 경우가 네. 제일 많군요. 기본적으로 외향적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네네. 지금 뭐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서 이따 이슈 오도독에서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을 만한 문자들이 있어서 일부는 소개를 좀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우롱님은 이 코너는 건강한 아침 식사 한 끼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와. 마음이 환기되는 기분입니다. 3124님도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최강시사 최애 코너 중 하나인 뉴스는 십니다. 심리적으로 사춘기 40대신 것 같아요. 40대를 겪고 있는 불안정한 제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춘기 이야기 있잖아요. 사춘기랑 오춘기. 이 중년이 겪고 있는 이런 불안감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 사춘기를 참 많이 정의하죠. 예.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애착을 잠시 부모와 형성된 애착을 끊는 행위 뭐 별의별 뭐 정말 다양한 행위나 아니면 정의들이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 왜 김미경 왔어요. 선생님 나오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춘기에 대한 정의 중에 그분께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분이 사춘기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냐면 내가 왜 태어났지 이 세상에 그걸 고민해 보는 시기가 사춘기다. 모든 종류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왜 존재하지? 나는 이 직장에 입사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난 여기서 왜 일하고 있지? 맞습니다. 심지어는 막 가족끼리 단란하게 지나가도 나는 여기 왜 있는 거지? 막 정신없이 살다가. 그렇죠. 모든 종류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자기 역할을 수행하다가 돈을 벌다가 뭐 모든 것들을 하다가 근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렇지. 그 왜라는 질문에 갑자기 훅 한번 들어가 보는 게 그게 사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종교를 갖게 됐었나 봐요. 4년 전, 5년 전에 사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 꽤 많은 분들이 그 존재,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한 자문을 하고 또 자답을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시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라고 하면 신을 믿는다. 그리고 그 신을 믿는다. 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사실은 이건 약간 좁은 의미의 종교고요. 그렇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역할 중에 하나가 당신은 왜 존재할까? 우리는 왜 존재할까? 이것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으니까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절로 네, 마음속에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종교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에서 가지는 그 많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순기능,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계속 그 존재에 대한 사유를 혹은 생각을 해보게 만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중요한데 나는 누구일까? 그러니까 주체성, 자아의식 이런 걸 가진 그 시간을 가질 때마다 사춘기를 또 거칠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개인적인 신념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의지도 가지게 되거든요. 사춘기 안 거친 사람들이 나중에 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엉뚱한 데서 방황하고 엉뚱한 데서 이상하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예.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필요한데 인생이 길어지고 수명이 길어져서 사춘기 제가 보기에는 뭐 살아가면서 한 너댓 번 정도는 무조건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4689님이 교수님 나오실 때마다 제 무릎이 아픕니다.
이거야? 이제 알았다 하면서 아. 하도 무릎을 많이 쳐서 어둠을 걷어내는 햇살 같은 강의. 아이고. 어우,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이고, 예. 0981님은 저 오늘 이 코너 처음 듣는데요. 지금 차 세워놓고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유 복 받으실 겁니다. 예. 곧 저 유튜브로 방송에서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최경련 이슈 오도독 유튜브에서 지금 답해드리겠습니다. 딱 교수님이 시간이 없어서 20분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 9시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그리고 6737님 요 질문 하나만 할까요? 하나만. 저는 제 자신의 싫어하는 부분을 상대방에게서 보거나 느낄 때 상대방이 아주 싫어지는데 이게 투사입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요. 예. 자기랑 굉장히 비슷한 사람한테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을 혹은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모습을 많이 잘 발견해요. 이거 사실은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도 이런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외국 네. 친구들은 대부분 좋아 보여요. 왜냐면 말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다르니까. 나랑 동질감이,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적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모습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많이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죠. 예. 최경련 이슈 오도독 잊지 마시고요.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는 십니다는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월 14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